미국 국무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담갔고 이 때문에 푸틴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존경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언론들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13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 상황에 정통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처음으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16일까지 1억 1,700만 달러 상당의 달러 채권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후에도 21일 6,563만 달러, 28일 1억 200만 달러, 31일 4억 4,653만 달러 등 빚 상환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금융경제 제재 때문에 빚을 갚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가에서는 러시아의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일 러시아 국가신용 등급을 부도 바로 직전 단계까지 10개 단위나 끌어내렸습니다.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러시아가 24년 만에 다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이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 규모는 작년 9월 말 현재 1,215억 달러, 약 150조 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253억 달러, 프랑스 252억 달러, 오스트리아 175억 달러, 미국 147억 달러 등의 대출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48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이 국가들의 진빚은 루블화로 갚아도 된다는 정부령을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루블화 지불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지난달 중순과 비교해 40% 정도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채에 대한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한다는 옵션은 없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는 글로벌 금융의 연쇄 충격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러시아 국채 디폴트가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에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채권을 일제히 내다 팔아 신흥국 환율, 금리가 치솟고 금융위기가 연쇄 촉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러시아가 빚을 갚을 돈이 있지만 그 돈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해외 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대출은 시스템적으로 연결된 위험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금융기관들이 작년 말 러시아에 빌려줬거나 투자한 규모는 14억 7천만 달러로 전체 대출 투자액의 0.4%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제재가 타격이 컸고 결국 한국이 러시아를 담근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며 푸틴은 충격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도 보도하고 있다. 연쇄적으로 국가적인 민폐를 끼치고 있고 국제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치밀함을 언제쯤 따라갈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100만 분의 1도 안 될 듯. 집 잃고 가족 잃고 고향 잃고 식량, 물 매일매일을 긴장과 공포에 살고 있다. 크림반도에 만족했어야지. 침략국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 미국 중심 서방 연합의 힘도 놀랍지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토록 준비라고는 일도 없이 무작정 전쟁부터 일으킨 러시아도 놀랍다. 러시아 국민들이 느낀 부당함과 억울함이 부디 푸틴에게 향하기를. 러시아 국민들도 과거의 향수에 빠지기보다는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전제 군주보다 더한 철권을 휘두르는 독재에 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이유. 러시아는 앞으로 살아나기 힘들다. 우리가 겪었던 IMF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 고통받겠지.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면 준 고통보단 더 큰 고통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것은 하늘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세상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 세계 평화를 해하려는 국가는 이렇게 된다는 선례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누가 꼭 볼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그 무서움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목숨 걸고 러시아 국민들이 독재자 푸틴과 싸우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계 평화와 러시아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뽑은 리더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용기 내주세요. 러시아 국민들 좀 힘든 게 뭔 문제겠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 때문에 집, 가족들 잃고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러시아 일말에 동정도 안 감. 멸망했음.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과 자유를 무력으로 뺏을 권리는 없음. 일부 국민 전쟁 반대 시위한다고 용서될 일이 아님.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그들의 정치 위정자를 만들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대가를 받는 것임. 정치 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일본 국민들의 후진 정치 수준으로 나라가 변화와 개혁이 안 되어 쪼그라드는 것처럼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진리다. 옛날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잊어버렸나 보군요. 군사 작전을 할 거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러시아를 보면서 참 한숨만 나오게 되네요. 얼른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인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와 왜 일이 꼭 닮았는지 이래가지고 미국에 대들겠다고 하니 미국이 비웃죠. 전쟁은 오랜 과거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승전국과 패전국의 국민들 모두 극한의 삶으로 몰아가고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없고 북한을 정말 순식간에 단 한 번의 실수도 변수도 없이 점령하는 게 아니면 결국 일반적인 95%의 국민들만 죽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전쟁에 변수가 없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고요. 한국도 정부 차원의 러시아, 벨라루스의 독자 제재를 발표하고 한국의 기업들도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을 잠정 중단하길 희망합니다. 고단해질 러시아 국민들보다 부모를 잃고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갈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 대통령 한 사람의 말 한마디와 의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이렇게 된다. 러시아 국민도 고생하겠네. 우리나라도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타깝지만 장기적인 세계 평화를 위해 단기간 세계 경제 타격은 감수해야 할 듯. 역사적으로 볼 때 거품 붕괴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이란 것이 아이러니. 우리가 IMF 때 겪었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는 실업. 러시아 국민의 실업자가 대량 급증할수록 전쟁의 끝은 조금이라도 빨리 온다고 봅니다. 러시아 군인분들 나라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 그 나라는 러시아 국민들이 나라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시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말아주세요. 이쯤 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큰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도 내가 다른 댓글에서 언급했었는데 화력의 대상을 빨리 전환해서 모스크바를 직접 폭격, 공습 등 가능한 모든 공세 전환 작전을 써야 함이 옳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의 한국 러시아 제재 평가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